고향은 미국이지만 이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죠. 구워지는 모습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베이컨입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달걀에 베이컨을 곁들여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아침 메뉴인데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도 바로 에드워드 버네이즈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지금도 변함없이 아침 메뉴로 사랑받고 있죠. 채식주의자들도 몹시나 참기 어렵다는 냄새, 바로 이 베이컨 굽는 냄새입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빵과 음료로 이루어진 유럽식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준비된 달걀과 베이컨이 얹어진 메뉴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메뉴로서 지금은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191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메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네이즈는 과연 어떻게 미국인의 식탁과 입맛을 단번에 바꾸는데 성공했을까요? 이번에는 베이컨 회사가 버네이즈를 찾아옵니다. 베이컨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것이죠. 버네이즈는 한 내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과 의사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와 풍족한 아침 식사 중 어느 쪽이 건강에 좋은지 물어봅니다. 돌아온 답은 풍족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이에 버네이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냅니다. 5,000명의 의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 중 4,500명의 의사들이 풍족한 아침 식사가 낫다고 했습니다. 이후 신문에는 4,500명의 의사들이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풍족한 아침 식사를 권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베이컨의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편 봉투에 설문지와 함께 베이컨 전단지를 끼워 넣었던 거죠. 버네이즈의 잔꾀가 적중했습니다. Bernays never went out and said this is the client is Beech-Nut Packing Company. It was just bacon in general. Yes, the sale of bacon went up tremendously, but all bacon sales went up. So his approach was to do it generically and not commercially. And he was the first public relations person to use that technique. 버네이즈가 살았던 시대에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 빨리 퍼져나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 또한 제각각이죠. 하나의 콩알이 각각의 개인이라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고르게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작은 기둥처럼 무언가가 끼어든다면 우리의 의견은 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추천이나 설득 같은 거죠. 그 결과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초반에 있을 때는 기업들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뒤에 마케팅을 붙임으로써 뭔가 3자 서드 퍼슨 이펙트라고 하는 3자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객관성을 좀 자기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언론에만 의존하던 부분에서 스스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니즈에서 나온 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굉장히 과도한 그리고 스스로가 많이 개입한 의도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악습들이 좀 생겨나지 않았냐,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입소문과는 정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빈약하게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한 음악 페스티벌. 표를 구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이 뜨거운 호응은 짜릿한 전자음악의 힘만은 아닙니다. 요즘의 대중, 특히 젊은이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 페스티벌 홈페이지는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자발적인 검색을 유도합니다. 어렵게 찾은 정보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저희도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바이럴 전문가들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받지만 절대 많이 힘을 실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정보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인위적인 바이럴은 잘 가려내시기 때문에 이건 의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의 마케팅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책장이 있는 곳에 책이 있게 될 것이다. 버네이즈의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1920년대만 해도 모든 집에 책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거실이 아니면 한쪽 면을 채우는 이런 붙박이 책장은 구경할 수도 없었죠.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중산층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1930년대 사이먼 앤 슈스터, 하코트 브레이스와 같은 뉴욕 기반의 대형 출판사들은 독자들에게 책을 많이 팔고 싶어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죠. 책값 할인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버네이즈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자 대신에 건축가와 인테리어 기술자들을 설득했는데요. 왜 그들이었을까요? 바로 새로 짓는 집마다 붙박이 책장을 유행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버네이즈는 역시 천재였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업자와 내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새로 짓는 집마다 붙박이 책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죠. 그의 아이디어는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붙박이 책장을 새로운 책으로 채웠습니다. 책은 날개도 친 듯 팔렸겠죠? 또 한 번 버네이즈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네이즈는 피아노를 팔기 전에 가정음악이라는 개념부터 유행시킵니다. 고전음악을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상상에 너도나도 피아노를 구입했고 온 가족이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풍경은 중산층의 상징이 됐습니다. 단순히 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삶을 파고드는 라이프 스타일 전략. 버네이즈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소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버네이즈는 평생 뉴욕 맨하튼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더 풍족한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대중 유혹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Now, for a long time, most people in the general public in the United States had no idea who Bernays was. Bernays' name was not well known. People in the profession knew who he was,
but your ordinary folks didn't know about him. But what was more interesting is, for me, is that he's this guy who creates a connection between a field that previously had been filled with press agents, you know, who wrote press releases to look like their journalism, and who brings into that field a knowledge of both individual and social psychology, and really transforms American persuasion, or the American persuasion industry, or what sometimes is called the compliance industries, because the whole purpose is to get people to comply. People before then, it was called a needs-based society. Before then, you bought a new pair of shoes because your shoes were worn out. However, in the 20s, you could buy 20 pairs of shoes just because you liked different colors. It'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we had a consumer-based society like that, and Bernays understood that very well. So a lot of his campaigns involved the shaping of the lifestyle.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버네이즈의 유산입니다. 대중유혹의 기술을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라, 더 많은 욕망을 가져라. 유혹의 목소리는 달콤합니다. 대중유혹의 기술은 더욱 은밀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당신의 두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